Scientists discover a new species lurking in the depths of the Southern Ocean.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 이상한 생명체들이 발견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100% 실제 상황,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고래보다 큰 몸집, 흡사, 인간의 얼굴과 비슷한 믿을 수 없는 비주얼로 등장한 정체불명의 심해 괴생물체. 이를 마주한 잠수부는 꼼짝없이 얼음이 되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믿을 수 없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순간 더 이상 시청 불가다. 이 짧지만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자 500개가 넘는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렸으며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처음 딱 들어왔는데 폰 던질 뻔, 저거 제발 한국 아니라고 해줘 와 같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비현실적인 비주얼에 이 영상은 모두 주작이다라며 반박하는 의견 역시 적지 않았는데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영상 속 괴물의 이름은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닌겐이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북극해의 차가운 바다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닌겐은 1990년대 초 일본 어부들이 긴 팔다리와 특징이 없는 얼굴을 가진 거대하고 큰 하얀 생물을 보았다는 주장과 함께 최초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전역에는 닌겐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된다. 게다가 닌겐을 봤다는 목격자들 중 진짜 소문 속 닌겐과 비슷한 괴생명체를 찍은 영상 증거물까지 나오게 되자 닌겐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닌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럴 것이라고 CG로까지 만들어지며 유튜브에 퍼지게 된 것으로 다행히 사람이 진짜로 잡아먹힌 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평화롭게 그물을 건져 올리던 어부. 그런데 갑자기 동남아의 한 바닷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 오늘도 호기롭게 그물을 건져 올려보는데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물 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갑자기 깜짝 놀란 어부는 그대로 그물을 놓치게 되지만 오히려 놓쳐서 살았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이 괴생명체의 정체에 대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큰 논란은 이게 CG라는 것. 하지만 이 정도의 CG는 생각보다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아서 고작 주작 영상 하나 만들자고 이 정도 CG를 태울 리 없다는 것으로 종결. 오히려 미확인 생명체가 싸게 먹힌다는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노르웨이 인근 해안.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남파선을 탐사하던 잠수부들은 기괴한 형태의 생명체를 마주한다. 압도적인 크기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구체. 누구든 이것을 마주한다면 본능적으로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간신히 용기를 낸 잠수부들이 알 속으로 손전등을 비춰보자 올챙이처럼 무수히 많은 작은 점들이 떠다니고 있는 모습. 정말 만약에 이 점들이 이상한 생명체의 새끼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상황. 긴급 조사 결과 알 속 점들의 정체는 바로 일렉스 오징어. 결국 저 수많은 점들이 전부 일렉스 오징어의 새끼라는 소리. 게다가 투명막 속 노란색 덩어리는 먹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몸집이 작은 편인 일렉스 오징어가 이렇게 거대한 알을 낳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런 기괴한 알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이 소식이 공개되자 빛 비추지 마라 기영된다부터 드디어 지구 멸망의 징조가 시작되었다는 댓글까지 정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 2022년 6월 주작조차 불가능한 생명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한 생명체. 한 쌍의 검은 눈과 장기 한두 개를 제외하면 너무나도 투명한 몸뚱아리. 어떻게 살아있는지조차 의문인 수준인데 영상이 공개되자 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시작. 외계인 아니냐는 쌉소리도 있었지만 한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자연계에서도 투명한 생명체들이 종종 있다고. 다만 문제는 최근 이 투명한 생명체들의 출현 빈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특히 바닷속에서는 불빛 없이 이 녀석들을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가 존재할지 짐작조차 어려운 두려운 상황이라는데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심해. 빛조차 닿지 않는 이곳에 누군가 범상치 않은 포스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다. 그의 정체는 바로 프릴상어.
아주 무자비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녀석들은 무려 9,50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들이다. 심지어 공룡이 멸종하는데도 이 녀석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충격적인 외모 덕분이라고 하는데, 수심 1500m 안팎의 심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녀석은 보다시피 눈에 초점도 없고 항상 입을 벌리고 유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흡사 유령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해 속은 산소량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최소의 움직임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생존에 유리한데, 이 때문에 다른 상어들이 이빨로 사냥감을 물어뜯은 뒤 씹어 삼키는 것과 달리 주름 상어들은 턱, 머리, 목을 한 번에 쭉 늘려 이렇게 먹잇감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 마치 아나콘다처럼 소화액으로 천천히 녹여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무려 자신의 몸 길이 절반 정도 되는 먹이를 한 번에 삼켜도 소화가 가능하고 천천히 소화시키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굶어 죽을 일도 없다. 특히 주름상어의 이 충격적인 모양, 이빨의 수는 무려 300개. 특이하게 안쪽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입만 벌렸다 하면 먹잇감이 저절로 걸려든다. 사실상 살아있는 그물 그 자체. 덕분에 이들은 심해 속에서도 적은 에너지로 최고의 효율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신체 구조 때문에 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어 항상 입을 벌리고 살아야 하다 보니 덕분에 얼굴은 점점 더 무자비하게 변해갔던 것. 미안하지만 생존을 위해 외모를 포기한 셈이라 할 수 있다. 뭐 어쨌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살아남으면 장땡이니 너가 진정한 승자다. When she rolls over the oh wow my goodness. 잠수함 밖 포착된 거대 생명체. 엄청난 모래를 일으키는 이 녀석의 정체는 6m급 심해상어인 식스길 상어. 순식간에 무언가를 먹어치워 버리고는 그대로 떠나는 줄 알았으나, 마치 사람 같은 눈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눈을 숨긴다. 한눈에 보기에도 압도적인 크기. 그런데 부디 무사하길 바란다. 갑자기 나타난 인간을 잡아먹는 거대 상어. 그런데 오히려 남자는 상어를 만지기 시작한다. 배고픈 상어는 남자를 먹기 위해 주변을 맴돌며 계속 틈을 노리는데, 남자는 그런 상어를 만지고 또 만진다. 이빨 봐라. 거의 팔 잘릴 뻔했네. 아재요, 샹크스 되기 싫으면 팔 함부로 굴리지 맙시다. 점점 다가오는 의문의 생명체. 다이버들은 이를 모른 채 해맑게 놀고 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친다. 공룡 그 잡채인 생명체가 공개되자 정체에 대해 굉장한 논란이 꽤 있었는데, 바로 이 생명체가 전설 속 생명체 바다용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 바다용은 큰 뱀 또는 용의 형상을 가진 바다 괴물로 묘사되는 고대 괴물인데, 실제로 존재했던 에라스모사우루스가 이 생명체가 아닐까 싶다고. 그런데 이보다 더 소름 돋는 건 평범한 고드름같이 생긴 이 녀석. 그냥 고드름이 계속 자라나는 건가 싶었는데 이상하게 물속까지 계속 길어지더니 이 손가락이 땅에 닿는 순간, 손가락이 닿은 곳에 그대로 죽음을 선사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브리니클. 일명 죽음의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주로 극지방에서 발생하는 재앙이다. 빙하에서 발생하여 해저까지 이어지는 바다 고드름으로 고밀도 염소를 뜻하는 브라인과 고드름의 합성어인데, 보통 바다에 있는 빙하의 특성상 빙하 아래쪽은 염분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염분 농도가 매우 높은 바닷물은 어는 점이 훨씬 낮아져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영하 60도에 가까운 관행각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빙하 근처에서 시작된 차가운 소금물은 점점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결국 주변 바닷물까지 모두 얼려버리는 것. 즉, 그것에 닿는 모든 것에 파란색 죽음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런 죽음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렇게. 바다 위에 보이는 이상한 물체. 입을 벌리며 다가오는 괴생명체. 이대로라면 방탄유리다. 한숨 돌리고 다시 물속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입을 벌리고 틈을 노리는 괴생명체. 이 무시무시한 녀석의 정체는 바스킹 상어.
몸 길이 8m, 몸무게 2000kg의 괴물급 덩치다. 반전인 건 성격은 의외로 온순하며 입을 벌리고 있는 것도 작은 먹이를 주워 먹기 위함이라고 한다. 귀여워 보이려는 찰나 갑자기 괴물급이 나타난다. 사이즈 보면 욕부터 나오는 이 녀석. 아이씨 깜짝이야. 길이 18m, 몸무게 3000kg에 달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험프백 고래. 위압적인 외모와 달리 사교적인 녀석이라고. Get it, Sam! Sam, jump on the wheel right now! Move, just get it! Get it! Get it! Cut it! Cut it! 잘못해서 보트줄에 걸린 걸 이렇게 남자가 잘라주기도 한다. 하지만 평화로운 것도 여기까지. 지금부터는 사나운 괴물 그 잡채다. 여기, 그리고 여기. 물고기들의 몸에 뚫린 기괴한 동그란 구멍. 이 구멍을 뚫은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쿠키커터 상어다. 고작 50cm에 불과한 몸 크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입 크기, 완벽하게 동그란 날카로운 이빨은 이 녀석을 심해에서 가장 위험한 생명체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 녀석에게 물어뜯기면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가 남는데 이 비주얼 차라리 죽여라 싶은 생각이 든다. 게다가 녀석은 성격까지 개더러운데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는 물론 심지어 상어나 고래 등 살아있는 생명체가 보이면 즉시 피지컬에 상관없이 한 입만을 시전, 뜯고 씹고 맛보는 극악의 포악함을 자랑한다. 사람 역시 절대 안심할 수 없는데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 상어에게 공격당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 게다가 한번 물어뜯기면 상처가 깊게 남는 특성 때문에 상처가 아문다 해도 이렇게 푹 패인 모습이 되고 만다. 이 사이코패스 같은 녀석은 심해 1000m부터 얕은 바닥까지 깊이를 가리지 않고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평화롭게 수영하다 한입컷 당할 확률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것.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이 녀석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사실. 미국과 소련이 한창 싸우던 1970년대 어느 날, 미국의 핵 잠수함 바닥에 자꾸만 동그란 구멍이 뚫리기 시작. 이 구멍을 본 미군 측은 이것을 적국의 비밀 무기로 착각, 즉각 전투태세를 발령하고 진상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이 사이코패스 쿠키커터 상어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져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썰까지 있을 정도. 이런 기괴한 능력을 가진 녀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외계 생명체 같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심해 속 외계인 같은 생명체들은 따로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이씨 깜짝이야. 6600만 년 전 고대 생명체 모사사우루스. 악어랑 닮아서 악어의 조상으로 오해를 받곤 하지만 두 동물은 생태학적 진화학적으로 완전 다른 생명체라고.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이 장면 또한 모사사우루스이다. 누가 봐도 확신의 육식성으로 엄청나게 큰 머리로 뭐든지 삼켜버리는 게 종특. 그야말로 수중 생명체 중 최상위 포식자급인데, 다만 반전인 건 이렇게 압도적인 모사사우루스도 이 녀석한테는 안 된다는 거다.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식자 메가로돈. 사상 최악의 생명체 하면 무조건 1빠따로 등장하는 녀석이다. 가끔 이 녀석을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녀석 약 2300만 년 전 실제로 존재했던 상어다. 몸 길이만 최소 15m급으로 보통 상어들은 딱 3입 컷.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녀석이 최근까지 생존해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거다.
만약에라도 이 녀석이 실제로 살아있다면 멕시코의 한 해변. 갑자기 검은 돌고래떼가 해변을 향해서 달려든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수십 마리. 일대는 완전 패닉에 빠진다. 돌고래들의 몸부림에 파도까지 일어나는 상황. 곧 죽을 것을 알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돌고래떼.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돌고래가 이런 행동을 보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리더가 길 안내를 잘못했다는 거. 리더 돌고래를 따라 나머지 돌고래들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다. 역시 줄을 잘 서야 된다. 4m에 가까운 거대한 청새치를 낚시 중인 어부들. 물 위를 튀어오르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녀석. 힘 좀 쓴다는 사내들이 통째로 달라붙었지만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몸무게 때문에 녀석을 포획하기는 쉽지 않다. 그때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지는 녀석. 몇 분 뒤 왠지 가벼워진 무게를 느낀 어부들은 서둘러 녀석을 건져보는데 그들이 마주한 건 거대한 머리만 남은 청새치. 방금 전까지 패기 있게 활보하던 거대한 청새치를 어떤 거대한 존재가 한입 컷했다는 건데 4m급을 이렇게 깔쌈하게 만들 정도의 크기면 적어도 본체는 수십 미터급의 존재일터. 불길한 느낌을 받은 어부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시커먼 생명체. 불길한 예감에 남자들은 일단 런을 박는다. 정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기괴한 모습. 뱀인가 싶었지만 얼굴이 없다. 결국 사내놈 중 한 명이 그물을 가져와 냅다 던져본다. 잡았나 싶어서 다가가 보지만 갑자기 위협하는 녀석. 쫄아버린 남자들은 바로 다시 후퇴. 그러나 계속해서 남자들 쪽으로 다가오는 생명체. 정체를 밝혀내려 노력해보지만 계속되는 불길함에 결국 런.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기괴한 생김새의 물고기. 마치 물고기의 몸에 개의 팔을 박아넣은 듯한 기괴한 혼종. 삽으로 건드려보지만 저항하는 생명체. 생각해보니 일반적인 물고기라면 물 밖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없을 터. 뭔가 잘못됐다. 이 영상이 올라가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 합성이란 의견도 있었으나 누가 봐도 전혀 합성으로 보기 힘든 모습에 결국 개와 물고기의 끔찍한 혼종인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물속에서 요가 파이어를 쏘는 물고기. 주작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너무나 확신의 파이어볼인데 놀랍게도 이 영상 주작이 아니다. 이 간지나는 녀석의 정체는 바로 카디널 피쉬. 이 녀석은 특이한 방법으로 적에게서 살아남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입에서 파이어볼을 발사하는 것. 그리고 카디널 피쉬가 내뿜는 이것의 충격적인 정체는 바로 이 징그럽게 생긴 폐충류. 이 폐충은 천적이 자신을 삼키면 빛을 내기 때문에 천적 역시 배가 빛나게 된다. 그리고 어두운 심해에서 빛이 난다는 건 천적들에게 내 위치를 소리쳐서 알리는 걸. 따라서 이 폐충을 삼킨 물고기들은 다시 이 녀석을 서둘러 뱉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카디널 피쉬는 이 폐충을 아주 영악하게 이용한다. 눈앞에 천적이 나타나면 일부러 폐충을 꿀꺽한 뒤 파이어볼을 발사. 빛을 내는 폐충으로 시선을 끌고 그 사이 런을 박는 것. 실제로 드래곤 브레스를 쏘는 물고기라니 진짜 기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진짜 기이한 것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보는 당신이 있다는 거다.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 진짜 인간적으로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앞으로 계속 보자. 그럼 바로 간다. 심해에 관심 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봤을 이 녀석, 심해 아귀. 어두운 심해 속 자신의 살덩이를 미끼로 던져놓고 다가오는 생명체를 날카로운 이빨로 조져버리는 심해 생명체로 유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 놀랍게도 모두 다 암컷의 모습이었다. 암컷과 다른 수컷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암컷의 모습만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괴기스러운 심해 아귀의 번식 방법 때문.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는 암컷에 비하면 수컷의 크기는 거의 기생충 수준. 이 귀여운 수컷은 어두운 심해 속에서 희미한 페로몬 냄새를 통해 암컷을 추적. 1cm도 안 되는 자신의 몸뚱아리보다 무려 60배가 큰 암컷을 찾아내 빠르게 암컷의 배를 물어 상처를 낸 뒤 암컷의 몸에 결합, 피부와 혈관까지 융화하고 필요 없는 눈, 지느러미, 내장은 지워버린 뒤 아가미와 정자 주머니만 남는다.
그 뒤에는 사실상 암컷 몸뚱아리의 일부가 되어 죽을 때까지 정자를 공급하는 정자 공급기로 전락. 평생을 암컷이 기생하며 살아가게 된다. 심지어 암컷 한 마리에게 2마리 이상의 수컷이 기생하기도 하며 최대 8마리의 수컷이 기생하는 것도 발견되는 등 말 그대로 혼종 그 자체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남자 옆을 지나가는 미칠 듯한 크기의 아나콘다. 강을 덮을 정도의 우람한 크기. 역시 사이즈가 중요하다. 이 미친 남자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 이 녀석을 직접 만지기 시작하는데 언제 잡아먹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보는 내가 쫄깃해진다. 이 녀석을 밖에서 만나면 이런 느낌.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니 혹시라도 뱀 보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자. 뒤지기 싫으면. 실제 인어의 시신이 발견된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해 보이는 촉촉한 보존 상태. 우리가 상상하던 대로 상만신의 모습은 까리한 여자의 모습이고 다리는 확실히 물고기처럼 생겼다. 조금 더 미끄덩한 느낌. 처음 보는 인어의 시신에 사람들의 관심이 박힌다. 해당 시신을 옮기기 위해 조심스럽게 보관을 준비하는데 지켜보던 사람들은 해당 시신을 해양생물학연구소에 보내자고 주장. 그러나 관계자들은 영화 소품이라고 하며 서둘러 옮겨갔다고. 당연히 그렇겠지? 혹시 진위 여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스쿠버 다이빙을 준비 중인 한 여자. 그녀는 빠르게 뛰어들지 않고 천천히 내려간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 뛰었으면 조졌다. 아마도 이렇게. 그러나 이런 살벌한 놈들도 누구에게나 귀여웠던 시절은 있는 법. 한 커플이 낚시를 하던 중 무언가를 잡는다. 건져 올리자 아기 상어 뚜루루 뛰었다. 이 작은 해머상어가 나중에 커서 이런 괴물이 되는데 미리 싹을 조져야 하지만 귀여워서 이번만 봐준다. 착하게 살아라. 2013년 5월 26일 나이지리아 바닷속. 침몰한 선박 제이슨 4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발견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에릭슨 오케네. 그는 제이슨 4호에 올라탄 요리사였다. 배가 침몰할 당시 화장실에 있다가 빠르게 선실로 대피. 배가 완전히 가라앉고도 약간의 공기가 남아있던 공간에 겨우 몸을 숨길 수 있었다. 그는 3일 동안 겨우 콜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버텼고 구조 당시 해리슨이 있던 공간은 산소마저 거의 바닥. 구조팀이 조금만 늦게 도착했다면 그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을 거라고. 게다가 그를 제외한 다른 선원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였기에 그의 생존은 더더욱 엄청난 화제를 모으게 된다. 모든 것을 한 입에 삼켜버리는 미확인 생명체 블룹. 블룹은 1997년 지구상 가장 깊은 심해에서 들려온 의문의 소리 때문에 이름 붙여졌다. 생긴 거에 비해 소리는 귀여워 보이는데 문제는 이 귀여운 소리가 절대 일반적인 크기의 동물은 낼 수 없는 소리라는 것. 블룹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언제나 진실은 저 너머에. 스티기오 메두사. 1000m 이상의 어두운 심해에서 사는 10m 이상 괴물급 사이즈의 해파리다. 기괴한 생김새만큼이나 무척이나 드물게 발견되며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심해가 이 녀석들에게 점령당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지만 아직까지 이 녀석의 특징, 거주지 등 모든 것이 미스테리에 쌓여있는 상태다. 블랙 스왈로워. 그냥 생긴 것만으로도 말 다한 이 녀석. 자신보다 10배가 넘는 크기의 물고기까지 잡아먹을 수 있다. 보통 물고기들은 자신보다 사이즈가 큰 상대방을 먹이로 보지 않는 편인데 이 녀석에게는 그딴 것 없다. 실제로 이 사진의 블랙 스왈로우는 19cm인데 반해 갈치 사이즈는 80cm. 이 녀석 이렇게 처먹다 배가 터져 죽기도 한다고. 베러라이. 심해에 서식하는 베러라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눈이 특이하다. 귀여운 동그란 눈이 뭐가 특이하냐 싶겠지만 그건 콧구멍이고 이게 바로 진짜 눈이다. 보통 해파리과에게 먹이를 훔쳐먹는데 투명한 머리의 보호물질이 해파리 독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준다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눈 구조는 어두운 심해에서 빛을 모으기 위해서 진화한 방식이라고 하는데 본인 뇌를 보면서 사는 건 무슨 기분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피쉬. 못생긴 걸로 어깨 탑 찍은 이 녀석.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이 녀석의 원래 모습은 생각보다 까리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모습은 압력이 매우 높은 심해에 사는 동물을 수압이 매우 낮은 수면 위로 꺼냈을 때 압력이 급격히 낮아져서 몸이 저렇게 팽창해 죽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원래는 분홍색도 아니라고. 제발 이런 녀석들 잡아다 물 위로 끌어올리지 말고 그냥 심해에서 편히 살라고 냅두자. 온갖 기괴한 생명체가 가득한 심해.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심해 생태계가 지구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이라는 것이다. 물 밖에서 생기는 그 어떤 일도 이 깊은 심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심해가 존재하는 한 동심 파괴의 탐험은 계속될 것이다. 그럼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일 또 보자. 아디오스. 동심 파괴.